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네요. 자,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10월, 11월 동안에 또 거꾸로 수업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주제 3개를 공부를 했고요. 이제 남은 2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교통, 통신의 발달, 우리 책에는 기차의 발달이 나와 있습니다. 열차의 발달. 그래서 과거에 통일호가 있었을 때는 9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이 걸렸고, 고공항호는 6시간 40분, 새마을호는 4시간 10분, 고속철도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빨라졌죠. 2시간 20분에도 갈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영상에서는 다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열차가 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교통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통수단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교통의 발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약 800km 정도에 되는 거리인데, 이게 도보로 걸어서 가게 되면 200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말을 타고 가면은 속도가 이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20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자동차는 8시간, 고속철도는 250km 갔을 때 3시간 12분, 비행기는 4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것도 역시 교통의 발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철도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발달이다.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발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교통의 통신이 발달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 생활이 변화하느냐?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 자,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이동 가능한 거리도 증가하더라. 아무래도 말 타고 갈 때, 자동차 타고 갈 때, 비행기로 갈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이동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무공항호하고 KTX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무공항호가 KTX보다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KTX가 비싸죠.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비용은 우리가 이동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동하게 되는데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또 과거에 비하면 KTX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KTX를 타볼 수 있고,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쌤이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타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본 친구들이 학교 와서 놀리죠.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고 타야 된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안 타봤으니까 다 그런 줄 알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다수 안 타본 친구들이 없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도시권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자, 대도시권이란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는 권력, 그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도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아래 지도에 있는 것처럼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를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말 그대로 수도의 기능과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래쪽에 이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서울로의 통근자 수와 통근율이 나와 있습니다. 뭐 편한 걸 봐도 되겠죠. 선생님은 뭐 통근율을 볼게요. 색깔로 구분되니까.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은 통근하는 사람이 많고요. 멀어지면 멀수록 통근하는 사람은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평택까지, 서울에서 여주까지, 서울에서 연천까지 출퇴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더라는 거야. 왜? 자, 왼쪽에 있는 거, 이 지도를 보면 이거는 서울의 지하철의 변화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가 지금 서울이죠. 이렇게가 지금 서울이 되는데 서울 안에서만 지하철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인천까지도 지하철이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안산까지도 지하철이 가고, 그리고 수원, 화성까지도 지하철이 가고, 그죠? 여기 뭐 저 성남, 그리고 의정부 이런 데까지 지하철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통근과 통학이 쉽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서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 바깥으로, 서울 이 경기도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제활동의 범위도 늘어난다. 자, 경제활동, 일단은 대량 화물의 빠른 수송이 가능해졌다. 뭐 선박도 과거에 비하면 크기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수송이 가능하겠죠. 또 이제는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로도 수송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DHL이라든지 FedEx라든지 항공 운송이 가능한 배송에서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더라. 따라서 이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도 확대가 되더라. 그래서 과거에 뭐 삼성이나 현대도 우리 한국 내에서만 물건을 판매했지만, 그죠? 금융거래가 활성화된다든지 물자의 운송이 좀 쉬워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뭐 기업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더라. 소비자들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을 여러 경로로 구매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직구, 해외 직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뭐 TV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게임기, 핸드폰 이런 것들 등을 이제는 뭐 어느 나라에 있는 물건도 우리가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여가 공간도 확대가 되더라. 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더라. 과거에 KTX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이동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 멀리 못 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서울까지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내 여행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비행기도 쉽게 탈 수 있죠. 과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큰 항공사만 있다 보니까 비행기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 LCC라고 해서 저가 항공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및 해외여행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 인적 교류도 활성화되고, 또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책에도 이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책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자료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2013년에 비하면 2018년에는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거의 뭐 저가 항공사가 많이 기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가 공간의 확대도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통망이나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죠. KTX도 아까 전에 우리 책에는 2시간 40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서울 부산 간의 시간이, 근데 지금 2시간 20분으로 가는 기차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코스가 좀 다릅니다. 2시간 40분은 일반 선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있고요. 2시간 20분짜리는 이제 고속철로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고속철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 아래쪽에 지금 쌤이 사진을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전용 선로를 구축을 해서 어쨌든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 환경단체에서 그 터널을 뚫으면 전용 선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 이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잘 해결이 되어서 어쨌든 지금은 2시간 2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에 있어서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헬리콥터라는 교통시설이 나타나니까, 그죠? 산불이죠. 산불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해졌죠. 과거에 뭐 헬리콥터 없다면 산에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지만, 이제는 물 한번 퍼와가지고 확 뿌리면 아주 넓은 면적이 이제 불을 진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GPS, 위치 확인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GPS를 활용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뭐 반달가슴곰 이런 거 방류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GPS를 심어 놓으면 얘네들의 보금자리라든지 이동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는 정리를 했고요. 이제 76페이지에 정보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생활의 변화를 또 정리를 해놨는데, 자, 먼저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해지더라. 자,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하죠.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상당히 편리해지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은 뭐 IoT 도어락도 있고, 세탁기, 온도 조절기, 에어컨, 뭐 CCTV, 가스락,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전부 핸드폰으로 조절 가능하죠.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할 수 있죠. 내가 보일러를 켜고 왔는데, 그러면 다시 집에 안 들어가고 핸드폰으로 그거를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로 활용해서 쇼핑이나 교육도 이제는 가능한 시대죠. 지금도 선생님이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실 안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무 환경도 변하더라. 자, 전자문서 처리라든지 화상회의 등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쌤도 이 문서 결제 받으려면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도장 받고 사인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 활성화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 수행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쌤이 그 LG전자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스마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업무 활동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죠. 그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그 스마트폰 업무에 대한 단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단점, 이렇게 일이 계속 얽매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정보화론에서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과거의 인간관계라고 하면 우리 뭐 직장 친구, 그 다음에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만 형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지금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일 수도 있죠. 서로 모르는데도 막 연결이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 SNS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 수렴,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을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민주주의란 시민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전자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뭐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재밌는 네컷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할아버지 외출하세요. 구청에 민원 좀 넣으려고. 인터넷으로 하면 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 영감 할 일 없으면 설거지 좀 해요. 구청 가기는 그냥 놔두지. 이렇게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는 네컷 만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뭐 구청에 가서 내가 뭐 필요한 서류를 뗄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구청에 가서 우리 동네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뭐 좀 설치를 좀 해둬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통통신과 그 다음에 정보화의 발달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따른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학교에 오면 우리는 이제 토의를 좀 할 겁니다. 토의 활동을 통해서 이번 단어를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반드시 강의를 좀 듣고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고요. 여러분 이제는 당연히 알겠죠? 구독 홀수번 눌러야 됩니다. 2번 안 됩니다. 4번 안 됩니다. 알겠죠? 한번 구독 눌러주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